당신이 초라한 노인이라면 그들은 당신을 어떻게 대할까요? 서울 강남 최고급 부티크 호텔 더 헤리티지. 하룻밤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이곳에 낡은 점퍼를 입은 한 노인이 들어섭니다. 구식 가방을 든 그의 모습은 호텔의 화려함과 너무도 대조적입니다.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노인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차갑게 말합니다. 저기 좀 도와줄래요? 어르신, 예약하신 거 맞아요? 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합니다. 저런 차림으로 이 호텔에 다른 직원들도 노인을 힐끗 보고는 수군거립니다. 형식적인 미소조차 없습니다. 그저 빨리 처리하고 싶다는 표정뿐입니다. 바로 그때 26살의 컨시어지 한지아가 다가옵니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먼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먼저 저쪽으로 앉으세요. 지아는 노인을 소파로 정중하게 안내하고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고 심지어 자신이 만든 관광 앱 사용법까지 친절하게 알려줍니다. 다른 직원들이 무시하는 그 노인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지만 지아는 몰랐습니다. 이 초라한 노인이 사실은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르 셰프의 회장 장태산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자신을 시험하고 있다는 것을. 며칠 후 노인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아에게 다가옵니다. 지갑에 넣어둔 50만 원이 사라진 것 같아요. 지아는 망설임 없이 대답합니다. 그래서 오셨군요, 어르신. 제가 개인적으로 먼저 보상해 드릴게요. 어르신께서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왜 회장은 변장을 하고 이 호텔에 온 걸까요? 그는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요? 이것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세상에서 진심으로 모든 일을 대하는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편견에 사로잡혔던 한 남자가 진정한 가치를 깨닫게 되는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호텔리어 예비 며느리를 시험하는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회장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좋은 일 있으실 거예요. 재미있으시다면 공유, 댓글 또한 감사합니다. 나 르 셰프의 회장 장태산이야. 지금부터 나의 예쁜 며느리를 얻는 과정을 알려줄게. 한번 지켜봐봐. 그리고 당신이 변장만 할 수 있다면 나를 따라해봐도 좋아. 자신 있으면. 그럼 이제부터 집중! 서울 강남구 청담동 고급 주택가 한복판에 자리한 장태산 회장의 저택은 밤 11시가 넘었는데도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이탈리아산 가죽. 소파에 앉은 장태산 회장은 손에 든 와인 잔을 천천히 돌리고 있었다. 루비빛 액체가 잔 안에서 소용돌이치며 은은한 향을 풍겼다. 60의 나이에도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과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남자. 글로벌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 체인 르 셰프를 맨손으로 일궈낸 외식업계의 전설이었다. 파리, 뉴욕, 도쿄, 홍콩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 주요 도시에 50개가 넘는 매장을 운영하며 미슐랭 가이드에서 총 15개의 별을 보유한 거대 외식 제국의 창업자. 그의 이름 석자만으로도 업계가 술렁였다. 맞은편에는 32살의 아들 장민준이 서 있었다. 민준은 아버지를 닮아 단정한 이목구비에 절제된 표정을 지니고 있었지만 오늘만큼은 그의 눈빛에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내 대리석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티파니 블루 색상의 작은 상자. 그 안에는 청혼 반지가 들어 있었다. 장 회장은 와인 잔을 내려놓고 그 상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침묵이 흘렀다. 벽에 걸린 앤티크 시계의 초침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공간을 채웠다. 민주는 아버지의 반응을 기다리며 가만히 서 있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다. 아버지, 저 결혼합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고요한 거실에 울려 퍼졌다. 장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누구냐? 단세 음절. 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기운이 서려 있었다. 한지아입니다. 부티크 호텔 더 헤리티지 컨시어지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준의 목소리는 침착했다. 그녀의 이름을 말하는 순간 그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가 스쳤다. 장 회장은 그 미소를 놓치지 않았다. 그의 미간이 좁혀졌다. 호텔 직원? 네, 하지만 지아는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성실하고 똑똑하고. 집안은? 차갑게 끊어진 장 회장의 질문에 민준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장 회장은 그 침묵의 의미를 정확히 읽어냈다. 그의 비서는 이미 조사를 마친 상태였다. 한지아, 26살. 고아원 출신. 부모도 없고 연고지도 없고 가문도 없는 여자. 대학은 장학금으로 졸업했고 호텔리어의 꿈을 안고 5년째 더 헤리티지에서 근무 중이었다. 고아원 출신이구나. 장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실망이 서려 있었다. 아버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하지 않아? 너는 장태산의 아들이다. 내가 누구와 결혼하느냐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니야.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 한쪽으로 걸어갔다. 그곳에는 돌아가신 아내와 어린 민준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은은한 조명 아래 액자 속 세 사람은 행복하게 웃고 있었다. 장 회장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았다. 아내는 명문가 출신은 아니었지만 교양과 품격을 갖춘 여성이었다. 상류사회에서도 손색 없는 품위를 유지했고 장 회장이 사업을 키워나가는 동안 든든한 내조자였다. 하지만 지금 아들이 데려오겠다는 여자는 달랐다. 과연 고아원 출신의 호텔 직원이 장태산의 며느리 자리를 감당할 수 있을까? 재벌가 며느리로서 쏟아지는 시선과 압박을 견뎌낼 수 있을까? 민준아, 내가 왜 이렇게까지 말하는지 아느냐? 장 회장이 창가로 걸어가며 물었다. 편견 때문이죠. 편견? 장 회장이 쓴웃음을 지었다. 너는 아직 세상을 모르는 것 같아. 재벌가의 며느리가 어떤 자리인지.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져 있었다. 반짝이는 빌딩 숲, 끊임없이 흐르는 자동차 불빛. 그 모든 것이 장 회장이 맨손으로 일궈낸 성공의 상징이었다. 주방 보조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다. 얼마나 많은 밤을 잠 못 이루며 버텼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했는지. 순간 장 회장의 머릿속에 오래전 기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1985년 봄,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국수집. 25살의 장태산은 그곳에서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었다. 새벽 5시 출근, 밤 11시 퇴근. 손은 늘 화상과 칼자국으로 얼룩져 있었고 옷에서는 기름 냄새가 떠나지 않았다. 그곳에는 홀에서 일하는 23세 박선주가 있었다. 단발머리에 환한 미소를 가진 그녀. 손님들에게 늘 친절했고 힘든 일에도 불평하지 않았다. 장태산은 그녀의 그런 모습에 조금씩 마음을 빼앗겼다. 점심시간 뒷골목에서 함께 김밥을 나눠 먹으며 그들은 꿈을 이야기했다. 언젠가 함께 작은 식당을 차리겠다고, 정성을 다한 음식으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다. 선주의 아버지는 시장에서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었지만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난 무일푼의 주방 보조와 딸의 결혼만큼은 절대 승낙하고 싶지 않다. 미안하구나. 딸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있어야 한다고, 안정된 직장을 가진 남자를 만나야 한다고 고집했다.
선주는 부모와 사랑 사이에서 괴로워했고 결국 현실을 선택했다. 그날도 비가 내렸다. 국수집 뒷골목에서 장태사는 선주를 마지막으로 만났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서 있었고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얼굴을 타고 흘렀다. 태산 씨, 미안해요. 부모님이 정하신 분과 결혼하기로 했어요. 우리 이게 끝인 것 같아요.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다. 장태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빗속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이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고 손톱이 손바닥에 박혀 피가 났지만 아픔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장태사는 미친 듯이 일했다. 복수처럼 증명하듯이 요리 실력을 갈고 닦았고 프랑스로 유학을 떠났다. 파리의 유명 레스토랑에서 경험을 쌓았고 30살에 서울로 돌아와 작은 레스토랑을 열었다. 르 셰프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업계에 살아있는 전설이 되었다. 하지만 성공했어도 행복하지는 않았다. 선주를 잃은 그날의 빗소리가 그녀의 마지막 눈물이 평생 그를 따라다녔다. 그는 몇 년 전 선주가 평범한 삶을 살다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녀를 다시 만날 기회는 영영 사라졌다. 장 회장은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민준의 눈빛에서 젊은 시절 자신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고 싶어하는 절실함.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결연함. 아버지,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민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다. 좋다. 장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내게 기회를 줘야 해.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고 판단할 거야. 민준의 얼굴에 불안한 빛이 스쳤다. 아버지, 지아를 시험하시려는 건 아니시죠? 시험? 장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그냥 알고 싶을 뿐이다. 내 며느리가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민준은 불안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다. 이것이 아버지의 승낙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다. 알겠습니다. 민준이 방을 나간 후 장 회장은 홀로 거실에 남았다. 테이블 위에 놓인 티파니 블루 상자를 집어들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다이아몬드 반지가 은은한 빛을 냈다. 그리 비싸 보이지는 않았지만 정성이 담긴 선택이었다. 장 회장은 반지를 한참 바라보다가 상자를 다시 닫았다. 그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사랑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는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배경과 명예가 없으면 사랑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했다. 하지만 동시에 선주를 잃은 후 평생 공허함을 안고 살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장 회장은 결심했다. 한지아라는 여자가 정말 아들의 평생 반려자로 합당한지 직접 확인하기로. 그녀가 아들의 재산을 노리는 것은 아닌지, 진정으로 민준을 사랑하는지, 그리고 재벌가 며느리로서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사람인지.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다. 장 회장의 눈빛이 어둠 속에서 차갑게 빛났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부티크 호텔 더 헤리티지. 5성급 호텔들이 즐비한 이 지역에서도 특별한 존재감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겉으로는 화려하지 않지만 내부는 고급스러운 앤티크 가구와 세련된 인테리어로 꾸며져 있었다. 전 세계 VIP들이 프라이버시를 중시하며 찾는 명소였다. 이곳의 프런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한지아는 오늘도 단정한 유니폼을 입고 밝은 미소로 투숙객들을 맞이하고 있었다.
26살의 그녀는 5년차 컨시어지로 호텔 내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원 중 한 명이었다. 고객의 작은 불편함도 놓치지 않는 세심함과 어떤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는 프로페셔널함으로 동료들과 고객들 모두에게 인정받고 있었다. 오후 3시 호텔 로비에는 평소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체크인을 기다리는 투숙객들, 미팅을 위해 방문한 비즈니스맨들, 라운지에서 차를 마시는 부유한 부인들. 그 중에는 장태산 회장도 있었다. 그는 자신의 레스토랑 체인 르 셰프의 한국 지사장과 함께 이곳에서 비즈니스 미팅을 하기로 했다. 장 회장은 로비 한쪽 소파에 앉아 주변을 관찰하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대리석 바닥, 은은한 조명,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공간.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다. 그는 무심코 프런트 데스크 쪽을 바라보았다. 그곳에는 젊은 여직원이 투숙객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표에는 한지아라고 쓰여 있었다. 아들이 결혼하겠다는 바로 그 여자였다. 장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그녀를 관찰하기 시작했다. 단정하게 올린 머리, 절제된 미소, 정중한 태도. 겉으로 보기에는 흠잡을 데 없는 호텔리어였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다. 장 회장은 속으로 생각했다. 겉모습은 누구나 꾸밀 수 있다. 진짜 모습은 위기 상황에서 드러난다고. 바로 그때였다. 로비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어났다. 휠체어를 탄 70대 노신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괴로워하기 시작했다. 그를 동행한 젊은 여성이 다급하게 소리쳤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숨을 못 쉬세요. 로비에 있던 사람들이 일제히 그쪽을 돌아보았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프런트 데스크에 있던 다른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보며 우왕좌왕했다. 누군가는 전화기를 들었다가 내려놓았고 누군가는 몇 걸음 다가갔다가 다시 물러섰다. 그때 한지아가 움직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데스크를 벗어나 노신사에게 달려갔다. 하이힐을 신고 있었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빠르고 정확했다. 노신사 옆에 무릎을 꿇고 앉으며 그녀는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다. 손님, 제 말이 들리시나요? 지금 증상이 어떠신가요? 노신사는 숨을 헐떡이며 가슴을 가리켰다. 지아는 즉시 상황을 판단했다. 심장 관련 응급 상황일 가능성이 높았다. 그녀는 동행한 여성에게 물었다. 심장 질환이 있으신가요? 혹시 상비약은 가지고 계신가요? 니트로글리세린이요. 가방에 있어요. 여성이 황급히 가방을 뒤졌다. 지아는 노신사의 넥타이를 풀어주고 셔츠 단추를 느슨하게 했다. 그리고 주변 직원에게 명령했다. 119에 즉시 연락하세요. 그리고 호텔 응급 키트를 가져오세요. 바로 그때 호텔 총지배인 강동우가 로비로 내려왔다. 45살의 그는 실적과 호텔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인물이었다. 그는 로비 한복판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보고 얼굴이 굳었다. 다른 투숙객들이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다. 몇몇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기까지 했다. 강동우 지배인이 급히 다가와 지아의 팔을 잡았다. 한대리, 지금 뭐 하는 거야? 로비 한복판에서. 지아는 지배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와 달리 단호했다. 응급 상황입니다. 지금 이분은 심장 발작 증상을 보이고 계십니다. 그래도 이건 호텔 이미지에 해가 돼. 조용히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이미지요? 지아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일어서서 지배인을 정면으로 바라보았다. 지배인님, 지금 사람의 생명이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고객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하지만 다른 고객들이 보고 있잖아. 그래서 더욱 제대로 대처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호텔의 품격입니다.
지아는 더 이상 지배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녀는 다시 노신사 옆으로 돌아가 니트로글리세린 약을 혀 밑에 넣어 주었다. 그리고 맥박을 확인하며 조용히 말했다. 괜찮으실 거예요. 곧 구급차가 도착할 겁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장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소파에 앉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변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아들의 약혼녀를 관찰하려는 차가운 시선이었다면 지금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다. 놀라움, 그리고 어떤 익숙한 느낌. 지아가 노신사를 돌보는 모습에서 장 회장은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국수집에서 일하던 박선주. 그녀도 지아처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손님이 넘어지면 가장 먼저 달려가 일으켜 세우고 배고파 보이는 아이가 있으면 몰래 국수 한 그릇을 더 주던 그 따뜻한 마음씨. 장 회장의 가슴 한쪽이 미묘하게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곧 그 감정을 억눌렀다. 따뜻한 마음씨만으로는 부족하다. 며느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이상이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5분 후 119 구급대원들이 도착했다. 노신사는 안정을 되찾았고 들것에 실려 병원으로 이송되었다. 동행했던 여성은 눈물을 글썽이며 지아에게 감사를 표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괜찮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지아는 여전히 침착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긴장이 풀린 후에 자연스러운 반응이었다. 그녀는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가며 흐트러진 머리를 다시 정리했다. 로비에 있던 다른 투숙객들이 박수를 쳤다. 몇몇은 지아에게 다가와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강동우 지배인의 얼굴은 여전히 굳어 있었다. 그는 지아를 한쪽으로 불러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한대리, 나중에 사무실로 오세요. 할 얘기가 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배인이 무슨 말을 할지 알고 있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는 호텔리어가 되기 전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장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팅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방금 목격한 광경으로 가득했다. 한지아, 그 젊은 여자는 위기 상황에서 주저하지 않았다. 상사의 압력에도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진심으로 다른 사람을 돌봤다. 장 회장은 결심했다. 한지아를 제대로 시험해 봐야겠다고. 단순히 아들의 결혼을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졌다. 호텔리어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서, 며느리로서가 아니라 한 여자로서.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부터 며칠간 일정을 비워둬. 그리고 낡은 옷 한 벌 준비해줘. 아주 초라하게. 전화기 너머에서 비서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지만 장 회장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다. 시험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이번에는 그 자신도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알 수 없었다. 3일 후 부티크 호텔 더 헤리티지의 로비에는 평소와 다름없는 오후가 흐르고 있었다. 햇살이 대형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은은한 클래식 음악이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한지아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며 오늘의 체크인 예약 목록을 점검하고 있었다. 오후 2시쯤 호텔 입구로 한 노인이 들어왔다. 70대로 보이는 그는 낡은 회색 점퍼에 색이 바랜 청바지를 입고 있었다. 손에는 구식 여행 가방을 들고 있었고 등은 약간 굽어 있었다. 로비의 화려함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노인은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왔다. 다른 직원들은 노인을 힐끗 보고는 시선을 돌렸다. 이곳은 하룻밤 숙박비가 100만 원이 넘는 고급 호텔이었다. 저런 차림의 손님은 흔치 않았고 대부분은 길을 잘못 찾아온 경우였다. 프런트 데스크 옆에 서 있던 김 대리가 노인에게 형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물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약한 김철수라고 합니다. 체크인 하려고요.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침착했다. 김 대리는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컴퓨터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예약이 되어 있었다. 그것도 스위트룸이었다. 아, 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김 대리는 어색하게 웃으며 예약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의 태도에는 의구심이 가득했다. 과연 저 노인이 스위트룸 비용을 지불할 수 있을까? 혹시 예약 사기는 아닐까? 한지아는 옆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다가 조용히 다가갔다.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다. 다른 직원들의 시선과는 달리 그녀의 눈빛에는 편견이 없었다. 어르신, 먼 길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쪽으로 앉으세요. 지아는 노인을 로비 소파로 안내했다. 노인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앉았다. 그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역력했다. 지아는 직원에게 신호를 보내 따뜻한 차를 가져오게 했다. 체크인 절차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신분증 주시겠어요? 노인은 낡은 지갑에서 주민등록증을 꺼냈다. 지아는 그것을 받아 정중하게 확인했다. 김철수 70세. 주소는 경기도 어느 작은 도시였다. 지아는 컴퓨터에 정보를 입력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서울에는 어떤 일로 오셨어요? 손자 보러 왔어요. 오랜만에. 노인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묻어났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그러시군요. 손자분이 서울에 사시나 봐요. 분명 할아버지 만나서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노인은 지아를 물끄러미 바라보았다. 다른 직원들이 자신을 대하던 것과는 확연히 다른 태도였다. 진심이 담긴 관심과 존중. 그것은 연기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었다. 체크인 절차가 끝나고 지아는 객실 키카드를 건네며 말했다. 12층 스위트룸으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짐은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이 정도는 제가. 어르신, 제 일이에요. 편하게 맡겨주세요. 지아는 노인의 낡은 여행 가방을 들었다. 생각보다 가벼웠다. 그녀는 노인과 함께 엘리베이터로 향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노인이 물었다. 이 호텔에서 일한 지 오래됐나요? 5년 됐어요. 호텔리어가 제 꿈이었거든요. 꿈을 이루셨네요. 네. 감사하게도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자부심이 묻어났다.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도착하고 그들은 복도를 따라 스위트룸으로 향했다. 지아는 문을 열고 노인을 안내했다. 이쪽이 침실이고 저쪽이 거실입니다. 욕실은 여기 오른쪽에 있어요. 불편한 점 있으시면 언제든 프런트로 전화 주세요. 노인은 방을 둘러보다가 창가로 갔다. 서울의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지아를 돌아보았다. 참 휴대폰 사용이 서툴러서요. 손자한테 연락하려는데.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노인의 구식 휴대폰을 받아들었다. 오래된 폴더폰이었다. 그녀는 능숙하게 연락처를 찾아 전화를 걸어주었다. 그리고 문득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어르신, 혹시 서울 관광 계획 있으세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서울이 너무 변해서.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아는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냈다.
화면에는 서울 시니어 가이드라는 앱이 열렸다. 이거 제가 만든 앱이에요. 어르신들이 서울을 편하게 여행하실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여기 보세요. 지하철 노선도도 크게 나오고 각 관광지마다 휠체어 접근성, 휴게 공간 정보도 있어요. 노인은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이걸 직접 만들었다고요? 네, 취미로요. 호텔에서 일하다 보니 연세 많으신 투숙객분들이 서울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서 만들었어요. 지아는 앱 사용법을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다. 어떻게 검색하는지, 지도는 어떻게 보는지, 즐겨찾기는 어떻게 하는지.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하나하나 따라했다. 이 앱, 어르신 휴대폰에도 설치해 드릴 수 있어요. 원하시면. 그럼 고맙죠. 지아는 노인의 오래된 폴더폰으로는 앱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신 주요 관광지 정보를 메모지에 적어주었다. 지하철 노선, 버스 번호, 주의사항까지 꼼꼼하게. 그리고 마지막에 자신의 직통 번호를 적었다. 길을 잃거나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이 번호로 전화 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노인은 그 메모지를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고맙습니다. 정말. 천만에요. 편안한 여행 되세요. 어르신. 지아는 밝게 웃으며 방을 나갔다. 문이 닫힌 후 노인은 메모지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전경을 바라보았다. 노인의 정체는 장태산 회장이었다. 그는 변장한 모습으로 한지아를 시험하러 왔다. 초라한 외모의 투숙객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보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모습으로 판단한다. 비싼 옷을 입은 손님에게는 굽실거리고 초라한 손님에게는 무시하거나 형식적으로 대한다. 하지만 한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장 회장을 한 명의 소중한 손님으로 대했다. 차별 없이 진심으로. 그것도 자신의 업무 범위를 넘어서까지. 직접 만든 앱을 소개하고 메모까지 적어주고 개인 연락처까지 남겼다. 장 회장은 메모지를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이것이 연기일까, 진심일까? 혹시 자신이 누군지 알아본 건 아닐까? 하지만 지아의 눈빛에는 계산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친절과 배려만이 있었다. 장 회장은 소파에 앉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예상과 다른 전개였다. 그는 지아가 초라한 노인을 무시하거나 최소한 형식적으로만 대할 거라 생각했다. 그러면 아들에게 말할 수 있었다. 저 여자는 겉만 번지르하지 진심은 없어. 하지만 지금 본 것은 그 반대였다. 장 회장의 가슴 한쪽이 따뜻해졌다. 그리고 동시에 혼란스러워졌다. 이 젊은 여자는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정말 진심으로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걸까? 아니면 뛰어난 연기를 하는 걸까?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었다. 시험은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장 회장은 내일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하기로 마음먹었다. 이번에는 정직성을 확인할 차례였다. 다음 날 아침 호텔 더 헤리티지의 로비는 체크아웃을 하는 투숙객들로 분주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한지아가 능숙하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날 밤 늦게까지 근무했지만 얼굴에는 여전히 밝은 미소가 가득했다. 오전 10시쯤 로비 한쪽 소파에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이 일어났다. 김철수로 변장한 장태산 회장이었다. 그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다. 손에는 낡은 검은색 지갑을 들고 있었고 얼굴에는 혼란스러운 표정이 역력했다. 저기, 실례합니다. 노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지아는 고개를 들어 노인을 알아보고 밝게 웃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어제 잘 주무셨어요? 아, 네. 그런데 말이에요. 노인은 지갑을 이리저리 뒤지기 시작했다. 손이 떨려서 지갑 속 영수증과 카드들이 바닥에 떨어졌다. 지아는 재빨리 데스크 밖으로 나와 무릎을 꿇고 떨어진 물건들을 주워 담았다. 천천히 하세요, 어르신. 무슨 일이세요? 그게 돈이 없어진 것 같아요. 노인의 목소리에는 당황함이 가득했다. 그는 지갑을 다시 펼쳐 보이며 말을 이었다. 어제 체크인 할 때는 분명히 있었는데 현금 50만 원이요. 손자 용돈으로 주려고 준비한 건데 지아의 표정이 진지해졌다. 그녀는 노인을 소파로 안내하고 옆에 앉았다. 어르신, 정확히 언제 마지막으로 확인하셨어요? 어제 저녁이었어요. 식사하고 방으로 돌아와서 확인했을 때는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보니까 노인은 지갑을 계속 뒤졌다. 카드 몇 장과 영수증들만 있을 뿐 현금은 보이지 않았다. 그의 손은 점점 더 심하게 떨렸다. 혹시 방 안 어디에 두신 건 아니실까요? 같이 올라가서 찾아볼까요? 아니에요. 아침에도 방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없더라고요. 지아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호텔에서 금품 분실 사건이 발생하면 정해진 절차가 있었다. CCTV 확인, 관련 직원 조사, 경찰 신고 등. 하지만 그런 절차는 시간이 걸렸고 무엇보다 고객에게 불편과 스트레스를 주었다. 지아는 노인의 불안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70대의 노인이 손자를 만나러 먼 길을 왔는데 용돈으로 준비한 돈을 잃어버렸다. 그 심정이 어떨까? CCTV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노인은 얼마나 불안해할까? 어르신,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말했다. 그녀는 프런트로 돌아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김철수 고객의 동선을 체크했다. 어제 체크인 후 12층 객실로 올라갔고 저녁 7시쯤 1층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다. 그 후 다시 객실로 돌아갔고 오늘 아침까지 외출 기록은 없었다. 지아는 다시 노인에게로 돌아왔다. 어르신, 호텔 규정상 정식 조사를 진행해야 하는데요. CCTV 확인하고 객실 담당 직원들 확인하고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 좀 걸려요. 빠르면 오늘 오후, 늦으면 내일까지도. 내일까지요? 노인의 얼굴이 더욱 어두워졌다. 오늘 오후에 손자를 만나기로 했는데 용돈도 못 주고 가면 아이가 실망할 텐데. 노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다. 지아는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어르신, 제가 개인적으로 50만 원 먼저 보상해 드릴게요. 네. 그게 무슨? 호텔 규정상 정식 조사 후 보상 처리가 진행되지만 그 전까지 어르신께서 불편을 겪으시면 안 되잖아요. 제가 먼저 개인적으로 지원해 드리고 나중에 조사 결과가 나오면 호텔 차원에서 정식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 돈인데. 괜찮아요. 고객이 불안과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컨시어지의 임무예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지아는 자신의 가방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현금을 꺼내기 시작했다. 10,000원권 몇 장, 50,000원권 몇 장. 하지만 50만 원을 채우기에는 부족했다. 그녀는 잠시 고민하더니 옆에 있던 동료에게 다가갔다. 미안한데 혹시 현금 좀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월급 받으면 바로 갚을게. 동료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지아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몇 분 후 지아는 50만 원을 모아 봉투에 담았다. 그리고 노인에게 돌아와 공손히 건넸다.
어르신, 여기 있습니다. 손자분 만나러 편하게 가세요. 노인은 봉투를 받아들고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가 붉어졌다. 사실 이 모든 것은 시험이었다. 돈은 처음부터 없어진 것이 아니었다. 장 회장은 지아의 정직성을 확인하려고 이 상황을 만든 것이었다. 그는 여러 가능성을 예상했었다. 지아가 CCTV를 확인하자고 할 것, 혹은 정식 절차를 밟자고 할 것, 아니면 호텔의 책임이 아니라며 선을 그을 수도 있었다. 하지만 설마 자신의 돈을 내놓을 줄은 몰랐다. 아가씨, 이건 어르신, 저희 호텔에서 불편을 겪으셨으니 당연히 저희가 책임져야죠. 정식 조사는 제가 알아서 진행할 테니까 어르신은 손자분과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지아는 환하게 웃었다. 그 미소에는 계산이 없었다. 그저 순수한 선의만이 있었다. 장 회장은 봉투를 꼭 쥐며 천천히 일어났다. 고맙습니다. 정말.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은혜라니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노인이 로비를 떠난 후 지아는 프런트로 돌아왔다. 동료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지아야, 정말 괜찮아? 50만 원이면 내 한 달 생활비인데. 괜찮아. 조사 끝나면 호텔에서 보상해 줄 거야. 그리고 설령 안 되더라도 저 어르신 얼굴에 안도하는 표정 봤잖아. 그걸로 충분해. 지아는 미소 지으며 다시 업무에 집중했다. 하지만 그녀의 동료는 알고 있었다. 지아가 고아원 출신이라는 것을, 장학금으로 대학을 나왔고 지금도 빠듯하게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그런 지아가 낯선 노인을 위해 50만 원을 선뜻 내놓았다. 한편 호텔을 나선 장 회장은 근처 카페로 들어갔다. 그는 창가 자리에 앉아 봉투를 펼쳐보았다. 깨끗한 지폐들이 정성스럽게 담겨 있었다. 그는 오랫동안 그 돈을 바라보았다. 정직성을 시험하려고 만든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예상을 뛰어넘었다. 한지아는 단순히 정직한 것을 넘어서 희생적이었다. 자신의 이익보다 고객의 편안함을 우선시했다. 호텔의 규정과 절차보다 사람의 마음을 먼저 생각했다. 장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50만 원을 호텔로 보내. 한지아 대리 앞으로 익명으로. 회장님, 무슨... 그냥 해. 전화를 끊은 장 회장은 다시 봉투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아들의 결혼을 막으려고 시작한 시험이었는데 오히려 자신이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진정한 서비스 정신이 무엇인지, 진심이 무엇인지. 창밖으로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다. 장 회장은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한지아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재벌가의 며느리가 되는 것은 선한 마음만으로는 부족하다. 세 번째 시험이 필요했다. 가장 어려운 시험이. 사흘이 지난 금요일 오전, 호텔 더 헤리티지는 평소보다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오늘은 글로벌 레스토랑 체인 르 셰프의 아시아 총괄 지사장이 방문하는 날이었다. 강동우 지배인은 새벽부터 호텔 구석구석을 점검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오늘은 실수가 있어서는 안 돼. 르 셰프 본사 VIP가 오시는 거야. 알겠지? 강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다. 르 셰프는 미슐랭 스타를 보유한 세계적인 레스토랑 체인이었고 그들과의 관계는 호텔에 큰 영향을 미쳤다. VIP를 제대로 응대하면 호텔의 명성이 올라가고 반대로 실수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었다. 프런트 데스크에서는 한지아가 오늘의 체크인 및 체크아웃 일정을 확인하고 있었다. 그녀도 VIP 방문 소식을 들었지만
평소와 다름없이 침착하게 업무를 준비했다. 지아에게는 모든 고객이 똑같이 소중했다. 오전 11시, 낡은 점퍼를 입은 노인 김철수가 로비로 내려왔다. 오늘은 체크아웃 날이었다. 장태산 회장으로 변장한 그는 천천히 프런트 데스크로 걸어갔다. 지아는 그를 보고 밝게 웃었다. 어르신, 좋은 아침이에요. 체크아웃 도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덕분에 편안하게 잘 지냈어요. 노인은 객실 키카드를 건넸다. 지아는 컴퓨터로 미니바 사용 내역과 룸서비스 내역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체크아웃은 꼼꼼하게 진행되어야 했다. 모든 비용을 정확히 계산하고 고객이 불편 없이 떠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했다. 미니바는 사용하지 않으셨네요. 룸서비스도 어르신, 식사는 잘하셨어요? 아, 밖에서 먹었어요. 손자랑 같이. 그러셨군요. 손자분 만나서 즐거우셨죠? 지아는 청구서를 출력하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갑을 꺼냈다. 바로 그때 호텔 입구 쪽에서 소란이 일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호텔 앞에 멈춰 섰고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 내렸다. 로버트 첸, 르 셰프 그룹의 아시아 총괄 지사장이었다. 그의 뒤로 비서와 수행원 2명이 따라왔다. 강동우 지배인이 급히 로비로 내려와 그들을 맞이했다. 첸 지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지배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극진히 공손했다. 그는 직접 로버트 첸의 가방을 들려고 했지만 비서가 먼저 가져갔다. 로버트 첸은 주변을 둘러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호텔이 깔끔하군요. 감사합니다.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 지배인은 프런트 데스크 쪽을 힐끗 보았다. 그곳에는 한지아가 여전히 노인의 체크아웃을 진행하고 있었다. 강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다. VIP가 대기하고 있는데 저 초라한 노인 때문에 프런트가 막혀 있었다. 강 지배인이 급히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왔다. 그는 지아의 팔을 잡으며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한대리, 지금 VIP가 대기 중이야. 김철수 씨는 다른 직원에게 넘기고 당장 VIP 체크인 준비해. 지아는 강 지배인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노인의 청구서를 정리하고 있었다. 지배인님, 지금 이 고객님 체크아웃을 진행 중입니다. 곧 끝나니까. 곧이 아니라 지금 당장이야. 강 지배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로비에 있던 몇몇 사람들이 이쪽을 쳐다보았다. 지아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지배인님, VIP든 일반 투숙객이든 체크아웃 절차는 동일합니다. 지금 이 고객님을 먼저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강 지배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지아를 바라보았다. 감히 자신의 지시를 거부하다니. 한대리, 지금 누가 더 중요한 고객인지 모르겠어? 저쪽은 르 셰프 본사 VIP야. 고객의 중요도를 지위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지아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호함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노인을 향해 미소 지었다. 어르신, 불편하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곧 끝날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노인, 아니 장태산 회장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이 깊어졌다. 지아는 상사의 명령도 VIP의 압박도 개의치 않았다. 그녀에게는 지금 눈앞에 있는 고객이 최우선이었다. 강 지배인은 이를 악물었다. 하지만 로비 한복판에서 더 이상 소란을 일으킬 수는 없었다. 그는 씩씩거리며 물러섰고 대신 옆에 있던 김대리에게 신호를 보냈다. 김대리, 당신이 VIP 체크인해? 김대리는 황급히 다른 데스크로 가서 준비를 시작했다.
로버트 첸은 약간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곧 김 대리에게 여권을 건넸다. 체크인이 시작되었다. 한편 지아는 노인의 체크아웃을 계속 진행했다. 그녀는 청구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영수증을 출력했다. 그리고 노인에게 공손히 건넸다. 어르신, 총 금액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카드로 결제하시겠어요? 네, 카드로 할게요. 노인은 오래된 지갑에서 카드를 꺼냈다. 지아는 카드 결제를 진행하고 영수증을 2장 출력해서 한 장은 노인에게, 한 장은 호텔 보관용으로 정리했다. 모든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다. 어르신, 체크아웃 완료되었습니다. 저희 호텔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더 감사하죠. 덕분에 정말 편안하게 지냈어요. 노인은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다. 지아는 그의 가방을 들고 출구까지 동행했다. 조심히 가세요, 어르신. 또 서울 오시면 꼭 저희 호텔 찾아주세요. 그럴게요. 고마워요, 정말. 노인이 호텔을 떠난 후 지아는 프런트로 돌아왔다. 강 지배인이 차갑게 그녀를 노려보고 있었다. 지아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개의치 않고 다음 업무를 준비했다. 그녀는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고 확신했다. 로버트 첸의 체크인이 끝나고 강 지배인이 직접 그를 객실까지 안내했다. 로비에는 잠시 평화가 찾아왔다. 지아의 동료가 걱정스럽게 다가왔다. 지아야, 괜찮아? 지배인님 엄청 화난 것 같던데. 괜찮아. 나는 규정대로 한 거야.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다. 오늘 일로 지배인과의 관계가 더 나빠졌다는 것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그녀에게는 원칙이 있었다. 모든 고객을 평등하게 대한다는 원칙. 한편 호텔을 나선 장태산 회장은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그는 방금 목격한 광경을 되새기고 있었다. 한지아는 VIP와 일반 고객 사이에서 선택을 강요받았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VIP를 선택한다. 그것이 현실이고 안전한 선택이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다. 그녀는 상사의 명령도 불이익의 위험도 무릅쓰고 자신의 원칙을 지켰다. 지금 눈앞에 있는 고객을 끝까지 책임졌다. 그것이 진정한 프로페셔널이라고 믿었기 때문이다. 장 회장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3번의 시험을 통해 그는 한지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다. 진심 어린 친절, 희생적인 정직성, 흔들리지 않는 원칙. 이 모든 것을 가진 사람. 장 회장은 휴대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내일 호텔로 간다. 장태산 회장 신분으로 강동우 지배인과 독대를 준비해. 시험은 끝났다. 이제 진실을 밝힐 시간이었다. 한지아가 VIP보다 일반 고객을 우선시한 그날 오후 예상했던 일이 벌어졌다. 로버트 첸의 객실에서 룸서비스 누락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다. VIP가 요청했던 특별 식사 준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강동우 지배인은 즉시 원인을 파악했고 그것은 자신의 실수였다는 것을 알았다. 지난주 로버트 첸의 비서가 이메일로 특별 요청 사항을 보냈는데 강 지배인이 그것을 주방에 제대로 전달하지 않았던 것이다. VIP 응대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중요한 세부 사항을 놓친 것이었다. 강 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것은 호텔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는 실수였다. 로비로 급히 내려온 강 지배인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었고 프런트 데스크에는 한지아가 서 있었다. 강 지배인의 머릿속에서 재빠르게 계산이 돌아갔다. 누군가는 이 책임을 져야 했다. 그리고 그 누군가는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되었다.
강 지배인이 프런트 데스크로 다가왔다. 그의 얼굴에는 평소와 다른 엄격함이 서려 있었다. 한대리, 잠깐 나와봐. 지아는 고개를 들어 지배인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 그녀는 동료에게 잠시 자리를 부탁하고 지배인을 따라 로비 한쪽으로 갔다. 한대리, 오늘 VIP 체크인 때 특별 요청 사항 확인했어? 네? 저는 로버트 첸 지사장님. 체크인을 담당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내가 프런트 데스크 시니어잖아. 확인했어야지. 강 지배인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담겨 있었다. 지아는 당황스러웠다. 지배인님, 제가 김철수 고객님 체크아웃을 진행할 때 지배인님께서 직접 김 대리에게 VIP 체크인을 지시하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최종 확인했어야 했어. 이건 명백한 직무유기야. 지아는 말문이 막혔다. 이것은 명백한 책임 전가였다. 강 지배인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로비의 모든 직원 모여. 강 지배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프런트 데스크, 컨시어지, 벨보이 등 근무 중이던 모든 직원들이 로비 중앙으로 모였다. 15명 정도 되었다. 모두들 무슨 일인가 싶어 불안한 표정을 지었다. 오늘 중대한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르 셰프 본사 VIP 룸 서비스 준비가 누락되었어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술렁임이 일었다. 강 지배인은 지아를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한대리의 확인 소홀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대리, 모든 직원 앞에서 사과하세요. 지배인님, 하지만 사과해. 강 지배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지아는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주변 직원들은 눈치를 보며 고개를 숙였다. 모두들 이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감히 나서지 못했다. 죄송합니다. 지아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억울했지만 더 이상의 소란을 원하지 않았다. 강 지배인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직원들을 해산시켰다. 지아는 프런트 데스크로 돌아갔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그날 밤 지아는 호텔 옥상으로 올라갔다. 서울의 야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다. 5년간 쌓아온 명예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녀는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는데 왜 이런 결과를 맞이해야 하는 걸까? 다음 날 토요일 오전 호텔 로비에는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강동우 지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어젯밤 로버트 첸에게 직접 사과하고 특급 서비스로 만회했다. 다행히 첸 지사장은 크게 화를 내지 않았다. 위기는 넘긴 것 같았다. 오전 10시 프런트 데스크 직원이 급히 지배인 사무실로 전화를 걸었다. 지배인님, 르 셰프 그룹 장태산 회장님께서 방문하셨습니다. 강 지배인의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다. 장태산 회장? 르 셰프 그룹의 창업자이자 최고 권력자? 왜 갑자기 이곳에? 강 지배인은 급히 사무실을 나와 로비로 내려갔다. 그곳에는 정장을 완벽하게 차려입은 60대 남성이 서 있었다. 카리스마 넘치는 자세, 날카로운 눈빛, 바로 장태산 회장이었다. 그의 뒤로는 비서와 경호원이 따라왔다. 회장님, 어서 오십시오. 영광입니다. 강 지배인은 허리를 깊이 숙였다. 하지만 장 회장의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 강동우 지배인, 잠깐 이야기 좀 하죠. 조용한 곳에서. 네. 이쪽으로 오시죠. 강 지배인은 장 회장을 VIP 라운지로 안내했다. 다른 사람들이 없는 조용한 공간이었다. 장 회장이 소파에 앉자 강 지배인도 조심스럽게 맞은편에 앉았다. 지배인, 나 이 호텔에 며칠 전에도 왔었어요. 네. 그러셨습니까? 응. 그때는 초라한 노인으로 변장해서.
강 지배인의 얼굴이 굳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예약했지. 기억나나? 순간 강 지배인의 머릿속에서 며칠 전 광경이 떠올랐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 그리고 그 노인을 정성껏 대했던 한지아. VIP가 왔을 때도 노인의 체크아웃을 먼저 마무리했던 한지아. 설마 그 노인이 바로 나였어.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 지배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제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회장님을. 알 필요 없었어요.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면 되는 거니까. 장 회장은 주머니에서 작은 메모지를 꺼냈다. 지아가 손수 적어준 관광지 안내 메모였다. 한지아 대리는 나를 한 명의 소중한 손님으로 대했어요. 차별 없이 진심으로. 그런데 당신은 어땠죠? 죄송합니다. 어제 룸서비스 누락 사건. 그것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강 지배인의 눈이 커졌다. 어떻게 그것까지 알고 있는 건가? 그건 당신의 실수였어요. 로버트 첸 지사장의 특별 요청 이메일을 주방에 전달하지 않은 건 당신이었지. 그런데 그 책임을 한지아 대리에게 뒤집어 씌웠어. 회장님, 그건 변명하지 마세요. 장 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했어요. 초라한 노인은 무시하고 VIP에게만 굽신거렸지. 그리고 자신의 실수를 부하 직원에게 떠넘겼어요. 이것이 당신이 말하는 호텔의 품격입니까? 강 지배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바닥만 바라보며 식은땀을 흘렸다. 지금 당장 로비로 가서 모든 직원들 앞에서 한지아 대리에게 공식 사과하세요. 그리고 사실대로 말하세요. 누구의 잘못이었는지. 네, 회장님. 강 지배인은 떨리는 다리로 일어났다. 그들은 함께 로비로 나왔다. 강 지배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직원들을 호출했다. 곧 모든 직원들이 로비에 모였다. 한지아도 그 안에 있었다. 여러분, 어제 제가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강 지배인의 목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졌다. 룸서비스 누락은 제 책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책임을 한지아 대리에게 떠넘겼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지아를 향해 깊이 고개를 숙였다. 직원들 사이에서 놀라움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지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장 회장이 앞으로 나섰다. 그는 모든 직원들을 둘러보며 말했다. 진정한 서비스는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에서 나옵니다. 한지아 대리는 그것을 보여줬어요. 여러분 모두 그녀를 본받기 바랍니다. 지아는 장 회장을 올려다보았다. 그 순간 며칠 전의 노인과 지금의 회장이 겹쳐 보였다. 그녀의 눈이 커졌다. 김철수, 어르신. 장 회장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고맙습니다. 한지아 대리. 진정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가르쳐줘서. 호텔에서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한지아는 민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다. 아버지가 정식으로 상견례를 하고 싶다는 내용이었다. 지아는 긴장되면서도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준비했다. 호텔에서 장태산 회장을 만났지만 그것은 업무적인 만남이었다. 이번에는 예비 며느리로서 만나는 자리였다. 토요일 오후 장태산 회장의 청담동 저택. 지아는 민준과 함께 현관 앞에 섰다. 그녀는 단정한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단아하게 올렸다. 손에는 정성껏 준비한 선물 보따리가 들려 있었다. 민준이 그녀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긴장하지 마. 아버지는 이미 널 좋아하셔. 그래도 떨려. 정식 상견례는 처음이잖아. 지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기에
이런 격식 있는 자리가 낯설었다. 민주는 그녀를 안심시키려는 듯 미소 지었다. 문이 열리고 집사가 그들을 안내했다. 넓은 거실에는 이미 장태산 회장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의 그는 호텔에서 봤던 모습 그대로였지만 오늘은 왠지 더 위험 있어 보였다. 지아는 긴장한 채로 인사를 했다.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한지아입니다. 어서 오세요, 지아 씨. 편하게 앉으세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지아의 긴장은 쉽게 풀리지 않았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민준이 옆에 앉으며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려 했지만 분위기는 여전히 어색했다. 장 회장은 지아를 조용히 바라보았다. 호텔에서 봤을 때와는 또 다른 모습이었다. 업무 중일 때는 프로페셔널하고 당당했지만 지금은 조심스럽고 긴장한 모습이었다. 평범한 26살 여자의 모습. 장 회장은 그 모습에서 오히려 진실함을 느꼈다. 지아 씨, 민준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순간 거실에 정적이 흘렀다. 지아의 얼굴이 굳었다. 민준이 아버지를 쳐다보았지만 장 회장은 계속 말을 이었다. 힘들었겠어요. 부모님 없이 자란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죠. 네. 하지만 좋은 분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원장 선생님도 친절하셨고, 장학금 덕분에 대학도 다닐 수 있었어요. 지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아픔이 묻어 있었다. 장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호텔리어가 되기로 결심한 거군요. 네.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주고 싶었어요. 제가 받았던 작은 친절들이 제 인생을 바꿨거든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장 회장은 지아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거짓이 없었다. 순수한 열정과 진심만이 있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아 씨, 사실 제가 고백할 게 있어요. 네. 지아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다. 장 회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다. 호텔에서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저는 당신을 시험하고 있었어요. 시험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옆에 앉은 민준도 긴장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변장한 것도, 돈을 잃어버렸다고 한 것도 모두 계획된 시험이었어요. 지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서 지난 일주일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노인에게 정성껏 대했던 순간들, 자신의 돈을 내놓았던 순간, VIP보다 노인을 우선시했던 순간, 그 모든 것이 시험이었다니. 회장님. 지아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다. 배신감이 밀려왔다. 그녀는 진심으로 노인을 대했다. 한 명의 소중한 손님으로. 하지만 그것은 모두 시험이었다. 그녀를 판단하기 위한 도구였다. 지아야, 아버지께서는? 민준이 말하려 했지만 장 회장이 손을 들어 제지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지아 앞으로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그러지 마세요. 지아는 깜짝 놀라 일어서려 했지만 장 회장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지아 씨, 제발 끝까지 들어주세요. 장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의 눈가가 붉어지고 있었다. 저는 겉모습과 배경으로 사람을 재단하는 어리석음을 범했습니다. 고아원 출신이라는 이유로, 평범한 호텔 직원이라는 이유로 당신을 의심했어요. 지아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를 내려다보았다. 눈물이 눈가에 맺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신은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 당신은 고객의 지위나 배경이 아닌 인간적인 가치로 모든 사람을 대했습니다. 차별 없이 진심으로. 장 회장의 목소리가 점점 더 떨렸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저는 젊은 시절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어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배경이 없다는 이유로, 아름답고 마음씨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 상처 때문에 제 아들에게도 같은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장 회장은 주머니에서 낡은 메모지를 꺼냈다. 지아가 관광지 정보를 적어줬던 그 메모지였다. 이 메모지를 받았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진정한 따뜻함이 무엇인지, 당신처럼 순수하게 다른 사람을 돌보는 마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지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분노도 배신감도 아닌 복잡한 감정이었다. 당신은 제가 초라한 노인일 때도, 제가 회장일 때도 똑같이 대했어요. 상대가 누구든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프로였습니다. 장 회장은 지아의 손을 더 꼭 잡았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되어 주세요. 당신처럼 훌륭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를 얻게 되어 제가 더 감사합니다. 지아는 더 이상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장 회장과 눈높이를 맞췄다. 회장님, 처음에는 배신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해해요. 지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회장님도 아들을 지키고 싶으셨던 거잖아요. 저처럼 배경 없는 사람이 정말 민준이 옆에 설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으셨던 거고요. 지아 씨, 저도 항상 불안했어요. 제가 과연 민준이 가족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고아원 출신인 제가 이런 훌륭한 집안에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 지아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절 인정해 주신다니 정말 기뻐요. 평생 잃어버렸던 가족을 찾은 것 같아요. 장 회장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지아를 껴안았다. 민준도 다가와 두 사람을 안았다. 거실에는 눈물과 감동이 가득했다. 한참 후 세 사람은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장 회장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지아 씨, 아니, 우리 딸. 그 말에 지아는 다시 눈물을 터뜨렸다. 우리 딸이라는 말. 그녀가 평생 듣고 싶었던 말이었다. 앞으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저한테 기대세요. 이제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으니까. 네, 아버님. 지아는 처음으로 장 회장을 아버님이라고 불렀다. 장 회장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민주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다. 거실에는 따뜻한 햇살이 가득 들어왔다. 세 사람은 오랫동안 함께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과거의 아픔도 앞으로의 꿈도. 그들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몇 달 후 한지아와 장민준의 결혼식이 성대하게 치러졌다. 하객들 사이에서 장태산 회장은 누구보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딸을 바라보았다. 그는 깨달았다. 진정한 가치는 배경이나 재산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에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준 며느리에게 평생 감사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고맙습니다.